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가슴 통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면 이것은 심장마비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슴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슴 통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절반 이상이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심장마비는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응급실을 퇴원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은 원인이 사실은 바이러스성이 많습니다. 바이러스성으로 가슴이 아픈 그런 것은 되게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심장마비는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걸려도 일단 심장마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또 이 늑골 연골염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토콘드라이티스를 그래서 이 갈비뼈에 연골, 흉골하고 붙는 그 연골 부위가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것도 바이러스성인데 가끔은 외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늑골 연골염이 있으면 보통은 호흡을 심하게 이렇게 심호흡을 할 때 들이마실 때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호흡을 할 때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것은 일단 심장마비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늑골 연골염은 자연 치유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주일 만에 좋아지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씩, 두 달씩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이 늑막염입니다. 그래서 늑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물이 차서 숨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개는 조금씩 발열이 있거나 오한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서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치유가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골격통, 근육이나 뼈에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상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또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호흡할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 갈비뼈 골절은 대개는 기부스를 하지 않아도 보통 2, 3주 내에 대개는 잘 붓습니다. 교통사고나 또는 운동을 하다가 외상. 어떤 사람은 이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수도 있고 그냥 무심코 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갈비뼈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호소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비뼈 골절은 비교적 잘 붓고 심각하지 않게 대개는 낫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심장병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많이 들죠. 일단은 진찰을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심리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성으로 가슴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혹시 심장병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성, 이 정신적인 원인으로 오는 수가 많이 있고요.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는 건강염려증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성, 시민성 가슴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끔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실제는 진찰을 해보면 위궤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커피를 많이 마셨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속이 쓰리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위궤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돼서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좀 많은 경우에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는 수도 있어요.
그 식도염의 영어 별명이 바로 heartburn입니다. 즉 속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도 heartburn이라고 그래요. burn은 화상을 말하는데 속이 타는 것 같이 속이 쓰리고 신물이 역류합니다. 위액이 보통은 이렇게 식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장벽이 약하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이런 것이 식도로 올라오면 식도가 이 위액에 의해서 burn이 됩니다. 화상을 입듯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많이 역류돼 가지고 식도 위로 가서 이 보컬 코드, 그 성대 쪽을 이렇게 해서 목이 쉬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관지로 넘어가서 천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성 역류염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산제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산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쓰면서 음식을 조심하면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심장병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모토락스인데 이 가슴 그 흉벽 사이에 이것이 공기가 새어나가서 공기가 그것이 커지면 오히려 폐는 줄어듭니다. 위축됩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이 있고 호흡이 곤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은데도 기흉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 환자 중에는 이 학교 신체 검사를 하러 왔는데 가슴이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가 기흉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좀 조심하면서 자연 치유가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호흡 곤란이 오고 이렇게 해서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가슴 통증이 있으니까 혹시 심장병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걱정을 하게 되죠. 그 외에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대동맥 박리입니다. 다이섹션 오브 에올타인데요. 대동맥이 혈관 안쪽이 찢어지면서 그 피가 혈관 벽 사이로 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이 어깨 쪽으로 또는 이것이 가슴에 이렇게 퍼집니다. 또 겨드랑이 쪽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 박리된 부위 혈관이 더 약해져서 아주 내부 출혈이 생기게 되면 급성 뇌출혈로 갑자기 콜aps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동맥 박리가 있으면 일단은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해보고 어느 부위가 약한지 그것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폐색전증입니다. 그것은 이 폐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보통 이 아주 깊은 그 정맥 혈관이 거기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피 덩어리가 생겨서 그것이 떨어져서 나와서 이것이 폐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가슴 통증이 생기고 이것이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어떨 때는 어지럼증도 있고 갑자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위급한 상태이죠. 예, 그 다음에 심장 자체가 이제 보통 그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가장 위험하지만은 그보다 조금 덜 위험한 것으로 심근염이 있습니다. 심장에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겼어.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그러는데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심근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류마티스 심장병도 그런 심근염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심근염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심근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응급실에서 트로포닌 검사를 해보면 염증 지수가 올라가서 이런 근염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보다 더 가슴이 더 조이듯이 아픈 그런 게 있는데 심낭염입니다. 심장 제일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그 주머니가 염증이 생길 것인데 페리카르다이티스 이런 것도 바이러스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는 어떨 때는 결핵 같은
이런 균이 심낭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 심장 자체에 아픈 것이 바로 협심증인데요. 이것은 매년 65만 명이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일시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통증을 느끼는데, 이것은 관상동맥이 약간씩 좁아지는 것이고, 대개는 30분 이내에 이 통증이 대개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이 통증이 목이나 어깨 또는 턱이나 어떤 사람은 팔 안쪽 겨드랑이로 가는 수도 있고, 식은땀이 나고요. 어떤 사람은 메시껍고 소화기 증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진단을 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위급한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이것이 보통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가게 되면 일단은 응급실로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 관상동맥, 심장에 산소와 또 영양을 공급하는 이 관상동맥이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보통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심장마비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그것이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보통 이 협심증이 전구 증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심장 통증이 30분 이상 가게 되면 그 전에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슴 통증이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것이 정상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마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가슴 통증이 더 나빠졌다, 또는 통증이 있으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됐다, 하얗게 질렸다, 또는 심장 잡음이 있다든지 누우니까 오히려 숨이 가쁘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 신호가 되겠습니다. 응급실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특히 목혈관이 부푼다는 것은 심장이 지금 제대로 박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부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면서 실신하는 경우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되고요. 부정맥이나 가족력으로 이런 심장 근육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겠고, 과거에 가와사키 병이 있으면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응급실로 가게 되면 보통 EKG를 하게 되죠. 에코카디오그램 하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그 좁아진 혈관을, 관상동맥을 스텐트를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바이패스 수술을 해서 이렇게 치료하면 오히려 이 통증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물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심근경색이 가장 가슴 통증 중에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통증이 잠깐만 있고 그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심증이나 통증이 있으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은 무시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